명예퇴직 후 60세 보일러 기사가 된 가장 조상호. 강연 주제: 아빠 잘 살았지? 60세 보일러 기사로 재취업하다. 조상호. 젊은 시절 컴퓨터 관련 일을 했던 그. 하지만 IMF 당시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마 나한테 저런 일이 닥치겠나 그렇게 생각했지, 저런 일이 올 줄은 전혀 아무도 몰랐죠. 다리에 힘이 쫙 풀리고 그렇더라고요. 큰애가 이제 국민학교 이제 갓 들어갔을 때고, 작은 애는 뭐 그냥 아이도 젖먹을 테니까 막막하대요, 진짜. 가장이기에 다시 일어서야 했지만 힘든 일을 전전하며 그는 숱한 서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좀 제대로 주차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왜 내 마음대로 주차하는데 아저씨가 뭔데 그러냐고, 평생 주차나 해먹어라 이러면서 그런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참, 야, 이거 내가 해야지 되나 말아야지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새로운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싶어가지고 다시 또 이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 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기술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한 끝에 보일러 기술 자격증을 취득. 60의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애들이 이제 야, 아빠 대단하지 않냐? 50 넘어서도 저렇게 이제 어디 취직하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아, 내가 애들한테 보여주는 게 나쁜 거 보여준 건 아니구나. 저는 이제 마지막 직장이라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할 겁니다. 아빠는 할 수 있다. 조상호 씨를 소개합니다. 자격증을 따시고 얘기를 들으니까 몇 시간 만에 취업을 하셨다고 그러던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혹시? 예, 제가 지금 그때 자격증을 따고서 미리 준비해둔 이력서를 준비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걸 한 20, 30군데 쫙 보냈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했더니 바로 취업을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은 편입니다. 예. 그게 몇 시간 만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 만에. 2시간 만에. 전 2시간 만에 취업하셨습니다. 예, 참 대단하신 일인데요. 오늘 그 강연하실 주제에 보니까 조상호 씨가요, 아빠 잘 살았지? 라고 물어봐요. 이게 자녀에게 물어보고 싶은 얘기 아닐까요, 혹시? 네, 그 얘기죠? 예, 우리 두 딸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 따님이 둘이? 예. 네. 자, 아빠 잘 살았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자, 자리 나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생 제2막을 새로 시작하고 있는 보일러 기사이자 두 딸의 아빠인 조상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때로는 참 힘든 일이 많았고 그만두고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서름에 참 이걸 때려 치워버릴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있는 가정에서는 저는 가장입니다. 그 가장이라는 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만둘 수는 없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참자, 또 해보자 이러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그 가장으로서 행복했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145 태태 이북에서 내려왔습니다. 피난을 내려오셔가지고 부산에 정착을 하셨는데 부산에 정착을 하셔가지고 직물점을 하셨어요. 처음엔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사람이 아버님께 사기를 치고 도망갔어요.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아마 그때가. 그때부터 저희 집은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아버님께서는 예전에 근무하셨던, 예전에 사장님으로 계셨던 그 가게 앞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왜 이제 노점상을 해야지 되냐.
부끄러워서 어머님이 아버지한테 심부름을 시키실 때도 저는 혼자 못 갔습니다. 동생을 보내고 전 또 뒤에 숨어 있다가 심부름을 갔다 온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 부지런한 아버님 때문에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지만은 저는 대학교까지 졸업하게 됩니다. 대학교에서는 저는 컴퓨터를 전공하게 됩니다. 컴퓨터를 전공을 해서 84년도 졸업을 하면서 취직을 했습니다. 대기업 전산실에 취직을 해서 영업, 인사, 총무, 그리고 무역 이 모든 일을 전산화하는 프로그래밍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딸도 놓고 참 행복했죠. 행복한 생활을 참 오랫동안 지속을 했습니다. 직장도 재밌었고요. 근데 요새 젊은이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직장을 때려치우고 싶다. 너무 힘들다. 직장을 나가서 좀 내 자영업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직장 생활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즐거웠고요. 회사에 나가서 직장 같은 동료들하고 같이 이야기한다는 거, 같이 어울려서 또 술 한잔 기울이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좋은 시절이 지나가고 98년도 됐습니다. 1998년도. IMF가 들어왔죠. 근데 IMF가 오고 나니까 저와 같이 일을 하던 동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또 같이 지냈고 참 친분 있게 지냈던 그 친구들 나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같이 위로하고 또 술도 한잔하고 밥을 먹고 그랬습니다. 그날도 아침에 이제 정리해고가 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서 점심을 먹으러 갔죠.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참 또 위로해준답시고 또 이제 있는 말, 없는 말 좋은 이야기 많이 했죠. 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제 대학 후배가 저보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형님도 요 명산에 있대요. 그러더라고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지금까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그리고 하늘이 노래지고 아무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가 제 애들이 큰애가 초등학교 2학년, 작은애가 유치원 다녔었습니다. 퇴근하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더 짠한 거는 제 작은 딸입니다. 제일 작은 딸이 100일 때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회사 다닐 때이기 때문에 큰 수술이라는 게 심장 수술입니다. 심장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금방 수술을 안 하면은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수술 받고 나서 저는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그를 참 정기검사 받을 때마다 집에서 병원으로 왔다 갔다 해야지 되는데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택시는 못 타고 가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갈아서 갔습니다. 딸한테 굉장히 미안하죠. 편하게 택시 타고 가면 좋은데 그렇게 한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마치고 나오면은 또 오래간만에 밖에 나가서 검사를 마치고 나오면 또 맛있는 것도 사줘야지 되는데 참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형편이 안 되니까. 참 애들 보기 참 미안해요. 그런데도 참 맑게, 밝게, 그리고 명랑하게 큰 우리 큰딸, 작은딸이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집에서 그냥 또 있을 수는 없었어요. 왜? 아버지 DNA를 받아서 그런지 애들한테 집 안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또 나가야죠. 또 구해야죠.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가 45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퇴직을 할 때는 퇴직금이 있었거든요. 퇴직금이 있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서 식당을 시작을 합니다. 식당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접고, 그러면은
이제 딴 걸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택배를 또 시작했습니다. 택배를 시작했는데 쌀 10가마를 지고서 5층 옥탑방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10가마를 다 배달하고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일을 못 하겠어요. 6개월을 했는데 제가 8kg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건 내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도시가스 일이죠. 연락이 오면은 공구 가방을 들고서 오토바이를 타고서 갑니다. 가서 가스를 연결해주고 또 이사가는 집이 있으면 가스를 절단해서 마금 조치를 하면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참 재미있게 일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 5년이 지났습니다, 그게. 근데 웬걸 또 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연세도 드시고 그랬으니까 집에서 쉬실 때도 됐고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두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왔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가 56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했던 게 주차 관리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없었어요. 어려운 일은 없었는데 사람 관계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힘든 게 뭔가 하면은 주차선이 있으면 그 선을 따라서 착 나란히 주차해주면 굉장히 고마운데 차를 몰고 와서 휙 갔다가 그냥 탁 갔다 오고 가버려요. 그냥 가버리면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서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 모양으로 했냐 이러면서 굉장히 나무랍니다. 그럼 저희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손님 키를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반드시 세워놓고 보관해 놓을 테니까 일 보시고 나오실 때 찾아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뭔데 내 차 가지고서 세워놓고서 가져가겠다는데 왜 내 차 키를 당신한테 내가 줘야지 되냐? 내가 전기권을 끊고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 큰딸 같은 애들이요. 참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런 일이 이제 하루에도 한 2-3건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던 중 저와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주차관리원. 그러더라고요. 여기 기술교육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공짜로 교육을 시켜주고 책도 준답니다. 그러면 거기서 공부하시고 자격증을 따시고 딴 데 취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그중에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뭔가 하면은 보일러 이 세자더라고요. 그래 나도 기술자 한번 내보자. 보일러 찍어보자. 그래서 그날로 바로 보일러 등록을 했습니다. 면접도 보고 합격을 하고 학교로 이제 공부하러 다니게 됩니다. 근데 제가 6시에 마치면은 학교에 가면 한 30-40분 걸리거든요, 그게. 빠르면 30-40분입니다. 근데 학교는 오후 6시 반부터 시작해서 9시 40분까지 수업을 합니다. 그래도 갑니다. 물론 밥은 못 먹는 거죠. 밥은 못 먹지만은 일단은 그 이후로 저한테는 꿈이 생겼고 해야지 되겠다는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저를 지금까지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면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는 간절함이 2단계에 있었습니다. 내가 주차를 영원히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인생 100세까지라면은 내가 이거 배워서 60에 자격을 따면은 최소한 건강만 하러 간다면은 80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졸음이라도 참게 되고 배고파도 참게 되고 늦게까지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코스를 마칠 때쯤 돼가지고 1차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흐른 다음에 4월 18일 날 저는 저 자격증을 받고서 기다렸습니다. 딱 보니까 제가 이력서를 낼 때가 한 20, 30군데가 되더라고요.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쫙 뿌렸죠. 그랬더니 한 2시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있는 직장에서. 갔더니 여러 가지 물어보시고 그러면 월요일부터 출근하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때 숨을 제대로 못 쉬었고 이제야 우리 애들 큰 놈 작은 놈 제대로 내 아빠 노릇을 할 수 있겠구나. 늘 항상 매번 저를 응원해주던 우리 딸들 참 고마워요. 고마워. 걔들이 있었기에 제가 힘을 낼 수가 있었고 걔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저는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애들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아빠는 할 수 있어요. 하면서 엄지손가락 확 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얘네들한테는 참 좋은 아빠였나? 훌륭한 아빠였나?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내 딸 조인혜 그리고 이 자리에 없는 은별아 아빠 니들 보듯이 진짜 열심히 공부했고 또 앞으로 또 열심히 공부할 거다. 아빠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괜찮았지? 아빠는 참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니네들한테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니네들은 아빠가 부끄러운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아빠는 언제까지나 니네들 옆에 있을 거다. 사랑해.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 가장이라는 그 무게가 이렇게 무겁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예. 오늘 두 따님 중에 둘째 따님은 회사 일 때문에 못 나오셨고 큰 따님 오셨죠. 예. 큰 따님 어디 계세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냥 질문을 바로 드릴게요. 아빠 잘 사셨죠? 네.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니까 간단하게 끝났네요. 네. 그러면 아빠가 참 힘든 시간이 많으셨어요.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근데 딸로서, 큰딸로서 지켜보다가 참 가장 마음이 좀 아팠었던 때는 언제였었다고 생각하세요? 가끔 이제 집에 오셔서 저녁 늦게 이제 술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 모습을 볼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는 언제나 저희한테는 정말 최고의 아빠고 참 저희는 아빠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참 아빠처럼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매일매일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빠 감사하고요. 네, 사랑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아빠 잘 살았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던 조상호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최고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둘, 셋.